네, 지금부터는 이제 사회 관련 소식을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조금 전에 이제 이종근 평론가가 최선희 부상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펜스에 대해 얼뜨기라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것은 이제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이었는데 방금 발언에서는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이라고 발언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사회,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10살 어린 딸을 잔인하게 학대한 계부가 체포가 됐습니다. 이 계부,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상습적으로 아동 학대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어린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신가? 얘기하는 겁니까? 네.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딸 왜 때리셨어요? 자, 딸에게 한마디에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경찰에서는 선처를 구했다,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나 봐요,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입장이 약간 바뀐 것 같죠. 처음에는 자기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가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어쨌든 조사에도 응하고 그 다음에 일부 또 부인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대개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마지막에 그 가해자의 부모인 가해자들이 하는 행동과 거의 유사하죠. 선처를 바란다, 내 아이의 부모다, 뭐 이런 식으로 가긴 가는데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형량을 낮추겠다, 변호인까지 입회했다는 건 어쨌든 변호인의 조력을 좀 받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무죄를 계속 하다가는 더 형량이 커질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시인을 하면서 형량을 낮추겠다는 전략도 포함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친모와 누가 더 죄가 더 크냐, 이것을 아마 다투겠다. 나는 나보다 뭐 친모가 더 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다툼을 해서 자기를 방어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네, 뭐 학대에 가담한 친엄마는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변호사님. 네. 왜 아직도 입원 중인 거죠? 그러니까 자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의사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체포하러 들어갔을 때도 자해를 했다는 얘기들이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친모가 좀 약간 좀 불안한 상태라서 자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니 그러는 이제 72시간까지 허용을 응급 입원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게 끝나면 남편과 마찬가지, 계부와 마찬가지로 친모도 당연히 입건해서 조사를 받게 되겠죠. 네, 교수님 보면 이 뭐 자해 가능성 위험이 있는 게 보니까 조현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맘카페에 그동안 올린 글을 보니 조현병이 있는 건 맞냐?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동 학대하는 부모들이 이렇게 발각이 되거나 드러나게 되면 심신미약이든 뭐 이런 식으로 정신적 질환을 대가지고 이걸 모면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아마 이 부모도 이 어머니도 친모죠. 친모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원래는 2017년까지는 사실상 이 딸아이를 키우지 않았어요. 위탁 가정에서 키웠고 이것을 이 사람 즉 계부랑 결혼하면서 다시 이렇게 합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된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아동 수당을 받고 그런 목적으로 데려온 거 아닌가? 저는 뭐 나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학대의 어떤 장면들이 워낙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두 부모는 부모로서의 생각보다는 돈을 위해서 이 아이를 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 겁니다. 네, 뭐 정말 고문 같은 학대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를 보면 아이를 동물 대하듯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이 가해자들을 사실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대개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력이라고 해서 그 이전에 부친들이 자신들의 부친들이 아동학대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 내지는 지금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친모가 아마도 이 A양을 미혼 시절에, 그러니까 미혼모로 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때의 사실 어떤 그런 기억들이 상처로 남았다. 그래서 조현병이 걸렸고 약을 먹었다. 그런데 이 학대가 집중돼 있는 1월부터 5월 사이에는 이 조현병 약을 먹지 않았고 먹지 않았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어떤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가해자에 대한 어떤 분석입니다. 형량에 얼만큼 이것이
할 건가 안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분석에 불과한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한 단죄는 그 어떠한 뭐 이 가족력이 있건 혹은 어떤 병이 있건 간에 그것에 우선되는 것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뭐 이렇게 집중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왜 벌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어떤 순간이긴 하죠. 네, 저는 그래도 이번 사건에서 보니까 이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이제 신고를 했던 그분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모님한테 돌려보냈으면 더 되게 큰 일이 날 수도 있었던 건데 바로 그 기관에 전화를 해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알렸다는 게 참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현재 아이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퇴원을 해서 보호 전문기관에서 생활 중이라고 하는데 관계자 이야기를 듣고 가겠습니다. 아이 상태는 많이 호전이 되었고요. 외적인 상태라든지 신체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잘 치료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케어하고 말도 잘해주고 부침성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아팠고 한편으로는 놓이는 그런 정말 저는 저 영상을 보면 볼수록 말이 진짜 안 나오는데 이 아이의 트라우마는 평생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집 장면을 보면 거의 경사도가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경사도를 한 5m 간격을 사실 걸어서 목숨을 건 거죠. 그 정도 되면. 맨발로 뛰어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걸 걸어서 이제 이 옆집으로 이동하는 그 장면은 여기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절박감을 아이가 이제 가졌던 것이고 내려가자마자 먹었던 것이 그 집에 맞아 먹었던 것이 컵라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굶주려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뭐 이렇게 위탁 가정,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위탁 가정에서 다시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성격은 굉장히 쾌활하대요. 그래서 지금 몸무게도 많이 늘어나고 상당히 이제 회복기에 접어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 아이를 돌보는 그런 상황이 좀 돼야 되는 것처럼 돼버렸다. 너무 어려운 아이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이 다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동생들은 이제 부모와 분리를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좀 자해를 한다든지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네. 만약에 형량이 확정이 돼서 다 채우고 다시 나왔을 때, 만약의 경우입니다. 또 이 부모가 다시 다른 자녀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진 않죠, 가능성. 그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임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위탁 가정의 보호기관에, 아동을 보호기관에 놓는 그 조치를 취한 건데, 이 피해 여학생 경우는 아닐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세 자녀, 그거는 이 계부하고 사이에서 난 자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생후 3개월, 3살, 4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세 자녀에 대해서는 이 계부하고 친모가 학대를 한 정황이 아직까지는 발견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자녀 같은 경우는 지금 엄마 아빠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구속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엄마도 지금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지만 아버지 제가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같긴 한데 계부도 그렇고 친모도 그렇고 아마 영장 청구해서 발부될 가능성은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그럼 어쨌든 지금 그 나머지 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학대 정황은 없지만 일단은 임시적으로 보호기관에 위탁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지금 구속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기 출소한 다음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학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 아빠랑 살 가능성은 있죠. 이 9살짜리 자녀는 아니지만. 그렇군요. 오늘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은 아마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고 그 청구 발부 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메인 뉴스에서도 계속 속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